휴머노이드는 BC 7300만 년 전 검은고자리의 백아성 시스템이 아비뇽 행성 대항의 수생 포유류에서 진화하였습니다. 이들이 백인 휴머노이드의 근본적인 조상인 라이라인으로 알려지게 되며 이후 플레이아 데스인으로 파생됩니다. 라이라인 역시 그들의 창조주가 있고 이들은 사자인으로 불립니다. 사자인들은 아비뇽 행성의 바다속 원시 수생 포유류에 자신들의 유전자를 섞어 이들을 육지 휴머노이드로 진화시킵니다. 사자인들에게는 라이벌인 조인들이 있습니다. 조인들은 양서류와 일부 공룡종의 유전자 조작을 가해 렙틸리언을 창조했습니다. 사자인들과 조인들이 우리 우주의 근본적인 창조주들입니다. 사자인은 라이라 성단의 밝음 에너지의 생명인 인간을 창조했고 조인들은 오리온 성단의 어둠을 대표하는 렙틸리언을 창조했습니다. 이들 두 창조주들은 각자의 특성을 자신들이 창조한 모든 동식물들에게 주입했는데 이로써 우주와 만물이 음과 양으로 갈리게 됩니다. 사자인들과 조인들 역시 창조주가 있고 그들의 창조주는 수많은 우주들의 중앙 우주에 있는 근원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원영과 그의 영그룹들이 바로 모든 우주와 생물, 만물들을 자신들의 영적 에너지로 탄생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은 이 근원영은 누가 창조했느냐입니다. BC 2200만 년 라이라의 휴머노이드들은 육지 생물로 진화 후에 수천만 년 동안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여 우주 개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우리 은하계의 다수의 태양계와 행성들을 개척했고 우리 태양계까지 와서 지구에 최초로 식민지와 기지를 세웁니다. 라이라인들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아주 원시적인 유인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지구가 아직 처녀 행성임을 알게 됩니다. 이들 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지구 토종 휴머노이드들 역시 사자인들이 창조해서 자연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수천 년 동안 많은 라이라인들이 지구로 이주했습니다. 고대 라이라인들은 키가 6m에서 9m에 달하는 거인들이었으며 우리 지구보다 크기가 훨씬 큰 행성에서 온 존재들이었습니다. 라이라인들은 하얀 피부의 금발, 그리고 거위가 파란 눈을 가졌으며 평균 수명이 약 2000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과학기술이 발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호전적인 종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은하계 여러 행성들로 자신들의 군대를 파견해 수천에 달하는 덜 발달된 원시 문명과 행성들을 정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라이라인의 피는 다른 행성의 휴머노이들과 섞이게 되어 여러 다른 인종들을 만들어내었고 휴머노이드들을 은하계 전체로 퍼뜨립니다. 라이라인들이 문명의 진보와 행성 정복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던 무렵 파괴자 혜성이라고 알려진 매우 큰 혜성이 라이라 종족이 살던 행성군과 충돌하여 인구의 과반수가 전멸합니다. 우주를 여행하고 다른 행성들을 식민지로 만들 정도의 과학 수준이면 혜성 정도는 미리 충돌 전에 파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추측이 되지만 어쨌든 혜성은 충돌했습니다. 행성적인 파괴로 인해 라이라인들은 축적된 기술과 문명을 잃게 되어 그 후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본거지 재건에 주력하게 됩니다. 지구에 정착한 라이라인들도 복구 작업을 위해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라이라인의 후손인 플라이아 데스인들에 의하면 선조들인 라이라인들은 이런 자연재해 말고도 자신들과의 치명적인 싸움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수백 년이 걸리는 복구 기간을 여러 번 거쳤다고 합니다. BC 38만 7천 년, 라이라인들은 자신들과의 싸움에서 황폐해졌으며 전쟁에서 패배한 라이라인들은 안전한 변방의 지구로 와서 기지를 세웁니다. 한편 라이라 중앙본부에서는 그들의 큰 집단 하나가 지구로 진입한 것을 알아챘고 이들을 쫓아 우주선들이 지구로 파견됩니다. 추적대가 지구에 도착해 이들과 지상과 하늘에서 전투를 벌여 제압하고 난 후에 보니 지구 토종인들은 노예로 부려지고 있었으며 금지된 유전적 실험에 이용되어 반인반수의 괴물들도 널려 있었습니다. 라이라 본부에서는 지구 토종 인류에게 범죄를 저지른 14만 4207명의 라이라인들을 지구에 남겨놓고 나머지 인원들은 강제로 철수시킵니다. 남겨진 라이라인들은 지구 기지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문명을 이루려고 했으나 본국의 지원이 전혀 없던 이들은 2000년 후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그 후 14만 4207명의 지구에서 소멸된 라이라인들의 영혼들은 지구의 영적 세계의 한 부분이 되어 지구 원주민들과 함께 환생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라이라 지도자들은 무한한 힘을 발생시키는 영적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신 또는 지혜의 왕을 뜻하는 22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영능력이 활성화되어 수천 년 동안 살 수 있었고 수많은 식민 행성들을 다스렸으나 능력에 어울리는 인성을 미처 갖추지 못했습니다. 22시 지도자들은 스스로 신으로 등극하여 라이라인들을 포갑했고 결국 각 행성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쟁은 4세기 동안 지속되어 또다시 라이라인들의 과반수가 사망하게 되고 라이라인들의 주력 행성 3개가 행성 간 전쟁으로 초토화된 후에 전쟁은 종결됩니다. 때는 BC 22만 8천년 22시들 중에 아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비교적 선량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행성 3개가 파괴되기 전에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고 36만 명의 라이라인들을 대형 우주선 183대와 작은 우주선 250대에 태우고 전쟁터를 탈출합니다. 이들 라이라인 그룹은 수년간 우주를 떠돌다 오리온과 히아데스 그리고 플레이아데스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원시적인 인류가 살고 있었으나 라이라의 진보된 과학 앞에 위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문명이 발달된 다음 아사엘은 부하들에게 라이라에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다른 행성들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플레이아데스를 본행성으로 삼은 후 라이라인들은 다시 다른 행성들에 대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은하계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탐욕과 권력은 라이라인들이 자연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피 터지는 전쟁들을 겪고도 그들은 아직도 평화롭게 사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BC 22만 6천년 끝없는 행성 정복은 라이라 문명을 계승한 플레이아데스 문명의 창시자 아사엘을 만족시켰고 자기 딸인 플레야에게 이시리시 직위를 주고 전권을 위임합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더 큰 야망을 가진 플레야는 전우주를 정복하고자 우주의 모든 방향으로 정찰 우주선들을 보냅니다. 멀지 않은 장래의 휴머노이드 라이라인들의 이런 마구잡이 우주 정복 활동은 조인들에 의해 창조되고 진화된 reptilian들과의 충돌을 발생시킵니다. reptilian들이 나빠서라기보다 휴머노이드들이 reptilian들이 먼저 정복한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전쟁이 생긴 것입니다. 플레야가 파견한 정찰 우주선들은 고대 라이라 제국을 초토화시킨 파괴자 해성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이 해성은 우리 태양계로 진입하는 중이었으며 정찰선들을 지구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때는 BC 22만 5천년 플레이아데스 정찰선들은 지구에서 그때까지 원시 상태로 사는 갈색 피부를 가진 인간들을 다시 발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갈색 피부에 토종 인류의 하얀 피부를 가진 라이라인들의 후손들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추적대가 지구에 남겨놓고 간 14만 4,207명의 고대 라이라인의 후손들로 라이라 본국과 단절된 후 문명이 소멸되면서 그 후 지구에서 태어난 라이라인들은 원시적으로 퇴보를 한 것입니다. 지구 토종 인류와 라이라인의 후손 발견의 보고를 받은 플레야는 지구와 화성, 밀로나를 식민 행성으로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단기간 내에 플레이아데스로부터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지구, 화성, 밀로나로 와서 식민지들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밀로나는 말데크로도 불렸으며 당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존재했던 행성입니다. BC 19만 6천년 플레이아데스에서는 플레야의 통치가 끝나고 플레이아데스인들은 다시 서로 간에 무수한 전쟁을 치르면서 혼란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지구와 화성, 밀로나의 새 행성들은 3만여 년이 넘도록 통일된 지도자 없이 서로를 적대시하며 전쟁 중이었고 플레이아데스 본국에서는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 전투함 한 대를 보냈습니다. 플레이아데스 본국에서 개입해 중재를 하고 전쟁을 종식시켰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밀로나와 화성 간의 전쟁이 벌어졌고 화성의 지배자 세이튼이 밀로나를 첨단 무기로 박살내버립니다. 라이라인들과 그 후계자들인 플레이아데스인들은 태생 자체가 호전적이라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고 우리 태양계에서도 자신들 간의 싸움으로 밀로나 행성을 박살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화성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붉은색의 죽음의 행성으로 변했고 파괴된 밀로나 행성은 지금 소행성대로 남아 있습니다. BC 11만 6천년 지구는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후 8만 년 동안 지구 개척에 대한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플레이아데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버려져 있었는데 플레이아데스인들은 자신들 내부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BC 5만 8천년 마침내 플레이아데스에서는 끝없는 문제와 전쟁이 종식되고 안정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6만 년 전 이들은 다시 한번 지구를 이주지로 삼기로 결정하고 수백 대의 우주선에 수천 명씩을 태우고 지구로 도착해 기지와 도시를 건설했으며 이 문명은 1만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대륙에 사람들이 거주했고 평화가 유지되었으나 그들은 영적인 깨달음 대신에 물질과 기술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기술은 매우 발달되어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새로운 신무기들이 생산되었습니다. 이 무기들을 가지고 플레이아데스인들은 서로 지구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은 곧 라이라인들, 플레이아데스인들에게는 생활의 일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플레이아데스인들은 자신들과의 전쟁으로 지구를 초토화시켜 문명의 흔적이 지워졌으며 수백만의 플레이아데스인들과 지구 동식물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같은 시기 플레이아데스의 세계 행성들에서도 주도권 쟁탈을 위한 행성 간 전쟁이 다시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플레이아데스 지도자들 중 하나인 펠레곤은 200명의 과학자와 7만 명의 인간들을 데리고 플레이아데스 성간을 빠져나와 초토화되어 있던 지구에 도착합니다. 펠레곤은 영적인 지도자로 물질적 탐욕과 힘 대신에 영적 지식이 기반이 된 사회를 만들었으며 마침내 지구에 제대로 된 플레이아데스 식민지가 세워지는 계기를 만듭니다. 펠레곤의 지구 통치 기간 중에도 플레이아데스에서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서로 간에 죽고 죽이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펠레곤 역시 지구에 정착하면서 지구의 토종 인간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이들 토종 갈색 피부의 인류는 고대 라이라인들이 실험실의 동물로 취급하며 유전자 실험을 당했습니다. 아시안 인종들 조상의 한 갈래인 갈색 피부의 토종 인류는 초기 우주에 여러 휴머노이드들을 만든 사자인들이 창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플레이아데스 이주자들에 비해 기술적으로는 매우 뒤떨어져 있었지만 이주자들과 화합하여 평화롭게 살았으며 펠레곤은 이들을 존중했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영능력이 발달한 펠레곤은 작은 나무 한 그루에 눈길을 주는 것만으로도 나무를 자라게 만들었고 공중부양 능력까지 갖춘 무술로 치면 초절정의 고수였습니다. 플레이아데스 이민자들과 토종 지구 인류는 펠레곤이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신이라고 불렀으며 지구상에서 최초로 신의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플레이아데스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이 포갑적인 과학자들을 제압했고 영구적인 평화가 찾아들게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은 물질 문명을 벗어나 창조의 원리, 영적 지식과 지혜를 신뢰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주 휴머노이드들의 영적 진화에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으나 이들 라이라기의 휴머노이드들은 무수한 인명 희생과 억겁의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문제들을 영적인 해결 방법들로서 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플레이아데스인들은 이후 8,000년 동안 매우 높은 영적 수준으로 스스로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조상이었던 라이라인들로부터 물려받은 전쟁과 피해 카르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에는 플레이아데스의 변화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본국과 단절한 펠레곤은 여전히 지구의 지배자였고 30만 년 만에 처음으로 지구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펠레곤은 4,000년 동안을 살았는데 이 기간 동안 그는 라이라인들과 플레이아데스인들 역사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영적 발전의 수준으로 지구 행성을 이끌었습니다. 펠레곤이 타계하자 예사스가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예사스에게는 펠레곤에게 있었던 영적 각성과 우주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고 무력으로 지구 인류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예사스 통치 20년이 되던 때에 반군들이 결성되었고 예사스의 군대와 지구 지상과 상공에서 전면전쟁이 다시 발생합니다. 지구는 다시 한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베타 켄타우리로 알려진 별자리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베타 켄타우리의 행성들로 대규모의 탈출, 전쟁으로 인한 지구 인류의 전멸이 있은 후 약 7,000년 동안 이들 플레이아데스인들은 지구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구에 남은 인류는 지구 곳곳 여기저기 흩어져서 원시적인 움막 또는 동굴, 대양의 섬들에서 거주하는 토종 인류인 갈색 피부의 종족들이 전부였습니다. 이들 지구 토종 인류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외계인 집단의 식민지 개척이란 이름의 침략과 그들 사이의 전쟁에서 피해를 입어야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7,000년 후 지구로부터 불과 몇 광년 떨어진 바나드 태양계에도 지구로부터 탈출한 플레이아데스 후손들의 문명이 번성하고 있었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지도자들 중에는 아틀란트라고 하는 인격이 높고 자비로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틀란트는 자기 조상들의 업보가 남아있는 지구에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겠다며 일단의 사람들과 지구로 와서 지구의 적도 위쪽 대륙에 자기 이름을 딴 아틀란티스를 세웁니다.